모순 덩어리인 것 같아요. 얘는 이 모순이라는 말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을 해봤을까. 엄청 답답함을 느끼거든요. 그거 병신 같아 라고 하든 상관이 없어. 그냥 그 육체적 한계가 이 언어에도 녹아 있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굉장히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이해하게도 방어기지 혹은 이 약간의 흥분감, 뭔가 억울함 이런 게 온단 말이죠. 글을 이렇게 해부하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처음 쓰신 글이 이런 글인데 모순이라는 게 우리가 위에 네. 얘기했던 어떤 괄호 속의 말을 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것 같다. 아, 네, 그렇죠. 거기에 뭐 예시를 든 게 뭐 나는 먼지와도 같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야. 뭐 네. 이런 예시들. 이거를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냐 따라 달라지는 문장. 이렇게만 들으면 일단 듣는 사람은 뭔 말인지 모를 것 같긴 한데 아, 내가 최근에 쓴 글을 또 말하는 게 나을 수 있겠구나. 설명을 해주실래요? 이거 이제 2부로 가야겠다. 슬레이트 꽉 치고. 대충 말해보면 제가 최근에 누군가랑 이렇게 대화하다가 누군가 저한테 최훈님 되게 모순 덩어리인 것 같아요. 뭐 이런 말을 했어요. 음, 근데 이런 말을 들으면 참 저라는 사람도 아직 미개하게도 뭔가 방어기지 혹은 이 약간의 흥분감, 뭔가 억울함 이런 게 온단 말이죠. 네, 엄청 답답함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 모순이라는 말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을 해봤을까. 왜냐면 그런 생각을 해보면 비판을 안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너 모순적이야라는 비판을. 저는 이제 그 당시에 그런 말을 그래서 했단 말이죠. 그 사람한테. 방금 모순적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음, 그 모순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을 해봤냐. 그거에 음, 대해서 진지하게 열심히 생각해보면 이제 그런 말을 안 쓰게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했었고, 그 당시에는 제가 뭐 줄줄이 저의 생각을 읊을 수가 없어서 일단 그 순간은 넘어갔고, 이제 집에 와서 뭔가 억울한 마음에 어떤 글을 적었죠. 참 이럴 때 저도 저의 인간다움을 느끼는데 뭔가 이렇게 해소하려고 하는 그리고 음, 그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주려는 혹은 음, 인사이트를 주려는 뭐 저를 해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저한테 분명히 있다는 것이 아무튼 인정욕구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래서 적은 글이 있는데 그냥 엄청 간단하게만 정리하면 모순이라는 거는 그냥 허구와도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그냥 설명하는 단어인 거죠. 예를 음, 들면 우리가 이제 바깥에 나가는데 막 바람이 막 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그런 말을 하죠. 아, 바람이 분다. 와 같이 그냥 어떤 현상을 보고 현상을 그냥 설명하는 문장을 말한 거예요. 뭔 말이냐면 모순이란 말도 그냥 언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 문장과 이 문장이 조금 논리학 관점에서 봤을 때 모순이라는 것에 처해 있는 상태야를 음,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게 오케이 논리학 관점에서 봤으니까 오케이 음, 모순이라고 말할 수는 있어. 근데 이걸 말하는 거가 어떤 의미가 있냐 이 말이죠. 이게 진짜 본질적으로 모순인 건지 그게 아닌지 그거에 음, 대해서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문장 두 개 보고 이거랑 이거랑은 논리학적으로 모순이야라고 말하는 건 전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거를 그한테 말한 거죠. 그런 걸 말할 게 아니라 이 문장이 모순이 되게끔 하는 그 기저에는 뭐가 있었을까? 저 사람이 왜 이때는 이렇게 말했고 근데 저 때는 이렇게 말해가지고 이게 모순을 이뤘을까? 그 기저, 그 사람이 언어를 그렇게 쓴 이유 혹은 뭐 그 사람의 언어 습관 그런 거를 생각해보고 알려고 하는 게 더 훌륭한 소통의 자세이다라는 음. 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거 잘 요약한 것 같은데 그냥 핵심만 얘기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태용님한테 배운 것도 음, 여기에 녹아져 있는 거고요. 그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모순이라는 단어를 쓸 때 그 음, 보통 이거 모순이야 할 때 모순이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하는 거나 아니면 모순의 정의가 뭐지? 이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모순이라고 하든 그거 음, 쉣이야 라고 하든 그거 병신 같아 음, 라고 하든 상관이 없어. 그냥 우리가 네, 그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이건 것 같아요. 그 가치 판단이 네, 들어가서 그래요. 가치 판단. 단어에 F가 첨가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나의 언어지만 그러니까 좋고 싫음, 호불호. 네. 호불호가 첨가돼 있는 어떤 단어를 쓰는 게 뭐랄까? 우리의 그 들끓음을 만드는 거죠. 들끓음을. 근데 심지어 엄밀함도 없다? 이러면 이제 미쳐버려. 아무튼 모순. 엄밀함도 없다라는 게 예. 그러니까 누구한테 말하는 자 거죠? 이거죠. 다시 그 사건으로 돌아가면 네, 아 채연님 너무 모순 덩어리인 것 같아요. 라고 네. 말을 했을 때 자 1번 모순이란 단어에 분명히 가치 판단했어. 가령 이런 거죠. 모순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과장해서 저열하다. 뭐 이런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그렇죠. 2번 자 모순의 정의가 뭔데? 모순의 정의는 어떤 사실의 앞뒤 또는 두 사실이 이치상 어긋나서 서로 맞지 않음을 이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자 가치 판단 이거는 그냥 F니까 넘어갈게. 엄밀함으로 가보자고. 내가 음, 말한 이 두 가지 왜 맞지 않는데? 그건 너가 맞지 않는 세계관
봤을 때 그런 거 아니야? 아까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햄버거 뭐 그렇죠. 먹고 싶지 않아? 곱창집 열렸더라. 이것도 어떻게 보면 모순의 정의에 맞을 수 있죠. 왜? 어떤 사실의 앞뒤, 두 사실이 이치상 어긋나서 서로 맞지 않을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이 어떤 문장만 딱 봤을 때고 이 사람들의 상태, 관계, 시간 등등 신체적 조건을 고려했을 때는 모순의 정의에도 안 맞을 수 있단 말이죠. 이 엄밀함으로 따졌을 때도 가치 판단을 떠나서 아마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그 모순이란 말을 듣고 막 들끓는 이유들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대화를 하거나 논리의 측면 막 이런 것들을 끝까지 그냥 가다 보면 각자의 렌즈가 있다. 있어 보이게 말하면 물 자체를 알 수 없다. 이건 헛소리고 아무튼 사실 대화라는 건 진짜의 렌즈만 파악하는 거예요. 근데 뭘로 하냐? 결국 근데 언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언어를 잘 써야 된다. 왜? 대화를 하기 위해서. 뭐 아무튼 저는 이런 쪽으로 좀 귀결을 했는데요. 와, 여러 가지가 막 왔다 갔다 하네. 아, 그러게요. 이 영상의 가장 큰 주제, 처음 출발점은 바로인가, 모순인가, 그거부터가 일단 헷갈리고, 아, 그냥 근데 이제 주제는 이거죠. 언어 사용에 대한 회의감. 아, 언어 사용에 회의감이 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인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괄호 속의 말 때문에 발생하는 모순. 사실 근데 모순이 아닐 수도 있다. 라는 것도 이제 언어로 얘기하고 있지만 탁상 공론이네요. 그러니까 저는 또 한 가지 생각이 있는데 그래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목표입니다. 목표가 뭐야? 이게 그냥 인간을 설명하는 대부분의 것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대화를 하는 목표가 뭡니까? 유튜브로 올리려고. 그리고 재밌고 우리도 재밌지만 이걸 또 보는 사람 재밌을 수 있단 말이죠. 아마 그리고 좀 악플이 달리면 좋아. 방구석 철학가 등장. 뭐 너희의 얄팍함을 뭐 개몽시켜주마. 얍!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면 더 재밌어. 거기서 막 싸워. 이제 그거 가지고 영상 하나 만들 수 있겠지. 그렇죠. 이제 막 악플로 좀 악플 좀 많이 달아주세요. 그 아무튼 뭐 이 목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결국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채훈님 무슨 덩어리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런 걸 보는 거죠. 이 말을 하는 목표가 뭘까? 그리고 넌 무슨 세계에 살고 있니? 이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순 덩어리라는 채훈님 모순은 뭐고 덩어리는 뭔데? 같다. 추측성. 뭐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중요한 건 너 이 얘기 왜 했지? 이 얘기를 통해서 닫고 싶어하는 지점이 어디야? 그리고 너가 진짜 원하는 게 그게 맞아? 가 더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 너는 어떤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모순으로 봤니? 를 알아가는 게 훨씬 더 좋은 대화가 아닌가 하는 거죠. 채연님한테도 똑같죠. 채연님이 글을 쓴 목표가 뭘까? 무슨 세계관에 있길래 저런 글을 썼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나의 목표인 거죠. 사실 나의 목표. 아무튼 뭐 저는 그래서 그런 글들 말들을 봤을 때 사실 그게 더 중요한 것 같고 그것들을 나누는 게 더 좋은 대화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다. 저희가 뭐 논리, 언어 게임을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냥 서로의 생각을 알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대화하고 뭐 맞아요. 독서 모임하고 그랬던 건데 그 뭐 무슨 지적해서 뭐 합니까? 그는 그냥 표면적인 논리 게임에서 뭔가 하나의 1킬을 따기 위한 하나의 언어인 거죠. 너 반칙 썼어. 무슨 내가 말할 테니까 나 이제 1킬 0데스야. 이렇게 된 거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약간 예시를 좀 더 넣는 것도 좋겠는데 결정론과 회의주의. 글을 한번 어떻게 읽을까요? 어때요? 그건 좀 어떠세요? 이걸 아예 처음부터요? 글을 읽고 이 진짜 언어 게임을 하는 거죠. 이제 이 글에 대해서 네.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예를 들어 그냥 이렇게 해보는 거죠. 어제 숨결이 바람될 때 독서 모임을 하다가 간만에 모순적이다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 당시 난 모순이란 건 뭔가요? 모순이란 것에 대해 열심히 생각해보면 그 말을 사용하는데 회의감을 느낄 수도 있을 거다라고 건방지게 말했던 것 같다. 그래서 모순에 대한 글을 적어보자고 한다. 뭐 내게 모순을 말한 그들에게 보낸 메시지려나 뭐 이런 식으로 읽고 뭐 네. 하나하나 이제 코멘트를 해보는 거죠. 뭐 여긴 뭐 별 내용 없지만 그들은 아직 나의 네. 언어를 모르니까 일종의 나의 언어 이런 거야 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뭐 이런데 이제 이런 코멘트를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가 봤을 때 목표가 중요하다. 목표 결국은 언어적인 뭐 엄밀함 뭐 그런 것 떠나서 목표가 뭐냐? 여기 밝혔죠. 이 글에는 이 언어에는 이 문장에는 나의 언어 대화 소통 수단 방식을 알린다. 누구에게? 모임원들에게. 무엇을 위해서? 언어의 경제성, 언어와 대화의 경제성을 위해. 이런 이제 목표가 들어가 있다. 저는 뭐 이런 부분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글들은 그냥 단어의 나열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나 똑똑해 뭐 이렇게 쓰려고 한 건가? 모르겠어. 이 글을 왜 쓴 거지? 이 글을 왜 올린 거지? 이 말을 왜 하지 지금? 이 맥락에? 아무튼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전에 적으셨던 필필사 시리즈에서 모순이란 것에 대해 주관을 표했지만 여기 몇 가지 첨언하여 반복하겠다. 새로운 내용은 없고 글을 이쁘게 정리해서 적진 않을 것 같고 쭉 적어 내려가겠다. 한때는 논리란 사상에 충실한 회원이었고 논리란 사상 아래 큰 덕목 중 하나는 모순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말이든 글이든 모순을 저지르지 않으려 애썼으며 모순을 저지른 사람에게 비판을 가했었다. 근데 나의 생각을 더 확장해 나가면서 모순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갖게 되었다. 뭐 이게 그런 거죠. 아까 말씀하셨던 제이와의 어떤 사투. 뭐
그렇죠. 제이와의 아니, 근데 정확히는 제이와의 사투 끝에 얻은 어떤 논리에 대한 지식 가지고 사람들을 되게 음. 비판해 왔었는데, 오히려 요즘은 또 제이, 다시 네. 원상복귀가 된 거죠. 옛날에 저희 아, 모습으로. 논리 하나하나에 집착하지 않고 그 사람의 의도나 그런 음. 맥락을 파악하는 대화, 언어 음. 활동을 선호하게 됐다. 뭐 그런 느낌. 음. 이 논리라는 사상, 이 한 문구로도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사람들이 논리를 사상으로 인식하고 있을까? 저는 이거부터가 음. 일단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 문장만 얘기해도 진짜 오래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문장도 엄밀함의 측면에선 엄밀하지 않을 수 있어. 왜냐면 그렇죠. 너무 어려운 단어들이야. 논리, 사상, 인식이라는 게. 그렇죠. 근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쓰시려고 했던 거라고 저는 파악을 해요. 뭐라고 파악하냐면 논리학으로 대변되는 언어나 학문적 엄밀함 이거를 사상이라고 하면 이렇게 쓰신 게 아닐까 싶은데 신념, 이데올로기, 가치관 뭐, 믿음, 네. 그쵸 믿음 이런 식으로 쓰신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엄밀하게 계속 얘기하는 거를 진짜 그 사람의 어떤 가치관, 신념, 믿음으로 갖고 있냐? 라는 식으로 언어를 쓰신 것 같은데 맞나요? 그럼 마지막 문장을 다시 말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논리를 사상으로 인식하냐라는 문장을 쓰실 때 제가 봤을 때 이런 걸 의도하신 것 같은데 논리학으로 대변되는 이런 엄밀함을 네. 사람들이 진짜 자신의 어떤 깊은 믿음으로 채택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지 않다는 거죠. 아, 왜냐면 네. 그따구로 대화하면 사실은 주변 사람이 많이 없어질 확률이 높죠. 계속 말할 때마다 너 그거 모순이야. 너 그거 학문적으로 엄밀하지 않아. 과학적인 사실이 아니야. 계속 이래버리면. 그렇죠. 뭐 그런 류의 얘기를 하신 게 맞나요? 좀 애매한데? 그냥 저는 애매하다. 사람들이, 네, 네. 이게 논리라는 사상에, 다음을 읽어볼까요? 네. 자, 그런 사람들은 얘기, 저마다 선호한 사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상 한 개가 아닐 확률이 높다. 여러 가지 사상을 가지며 상황에 따라 이 사상 저 사상 들먹이며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나는 모든 미래가 결정돼 있다는 고전 물리학적인 시야로 결정론이란 사상을 갖고 있다. 또한 데카르트의 회의주의적인 사상도 갖고 있다. 회의주의란 사상 아래선 인간의 오감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모두 의심한다. 쉽게 말해 내가 보고 있는 세상, 내가 맛본 음식, 들려온 소리 등 모든 정보가 왜곡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아이디어가 녹아져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모든 건 알 수 없다란 말로 대충 말할 수 있다. 그럼 눈치가 빠른 사람은 바로 알아차릴 텐데 내가 말한 회의주의는 결정론을 비판할 수 있다. 너의 오감조차 신뢰할 수 없는데 어떻게 미래의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나? 알 수 없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충분히 합리적인 비판이나 이것은 논리란 게임 아래에서나 합리적이다. 논리란 게임 안에서 모순을 일으키면 안 되는 게 커먼 룰이다. 그러나 그 논리라는 게임 위에서 말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면 그만인 것이다. 오케이. 얼핏 들으면 굉장히 억지스럽다고 여길 수 있겠으나 이것이 억지스럽다고 느낀다면 당신은 왜 이것이 억지스럽다고 느끼는 본인이 됐을까란 자문을 해보는 게 꽤나 유의미할 것이다. 아마 언어라는 게임, 논리란 사상, 모순이란 규칙이 중요한 세상에서 지내고 있으니 어떤 불편함을 느끼는 것일 확률이 높겠지. 뭐 아무튼 여기까지. 이게 다 적용하고 있네. 글을 친절하게 적어놨어. 오케이. 논리란 게임 아래서 합리적이다. 근데 이제 뭐 우리 아까 다 말했던 얘기들이지만 대화를 할 때 진짜 엄밀하게만 사실 대화하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 뭐 논리 기계, 논리 AI가 아닌 이상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고 저는 이게 자꾸 좀 생각이 나는데 햄버거 먹고 싶지 않아? 곱창집 열렸더라. 난 이게 자꾸 생각나는데 이 대화는 많은 걸 내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대화는 논리란 게임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칼로리를 섭취해야 하는 인간의 어떤 운명 안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창하게 말하면. 네. 그 육체적 한계가 이 언어에도 녹아 있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굉장히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니까 육체적인 한계를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어떤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언어가 논리적이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다라는 것들.